예, 안녕하세요. 술 잘 쉬셨어요? 몸매에 변함 없어요? 자, 178페이지를 한번 보실래요? 178페이지 보면 뭐 나와요? 물건 법정주의. 물건 법정주의가 뭐예요? 물건은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자 다시 물건 법정주의가 뭐라고? 물건은 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니까 어쩌라고? 달리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물건은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당사자들이 달리 하지 마라 그 뜻이겠죠. 185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물건은 법률 체크하시고 관습법 체크해봐. 물건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법률뿐만 아니라 관습법으로 정해놓은 거 이외로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의에 보시면요. 의에 보시면 두째 줄 오른쪽에 의의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오른쪽에 뭐라고 봐봐요. 물건의 줄 거 봐. 물건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정한 것에 한정하는 것. 그래. 자, 다시 물건의 종류하고 내용은 어떻게 하라고? 법률이나 관습법에서 정하는 것에 한정하는 게 이게 뭐라고? 물건법정주의. 물건법정주의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쭉 내려와서 나머지 볼 거 없고요. 볼 거 없고 거기에 3번에 1번 봐봐요. 3번의 동그라미 1번 법률 또는 관습법인데 물건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서만 창설되는데 여기서 법률이라는 것은 체크해 볼까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 체크하시고 명령이나 규칙은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법률은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고 있죠. 지금 국회가 법을 잘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만드는 거고 거기에 명령이 있죠. 명령 찾았어? 그게 이른바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포하는 게 뭐예요? 명령. 그걸 대통령령이고 그 밑에 규칙 나오죠. 규칙은 부령이에요. 부령. 우리 부동산을 관장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국토부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명령 내린다. 이게 뭐라고? 규칙. 다시 국토부 장관이 명령을 내리면 그게 뭐라고? 규칙. 그러면 물건은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지 대통령령이나 국토부 장관의 명령으로 물건을 만들 수가 뭐라고? 없다. 되겠어? 그래서 법률은 뭘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제정한 걸 말하지 명령이나 규칙은 여기에서 물건의 성립권가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건데 강행규정으로 줄거 볼래요?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되는 약정은 뭐로 간다? 무효. 그러니까 물건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은 무효예요. 그러면 강제되는 내용 중에서 기억에 강제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줄거 볼래요? 새로운 종류의 물건을 만들지 못한다 줄 것이고 그게 갈로의 종류강제. 종류강제. 다른 하나는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는 내용과 줄 것일래요? 다른 내용을 부여하지 못한다. 다른 내용 갖다 붙이지 마라. 이게 뭐라고? 내용강제야. 다시 그러면 물건법정주의는 뭐예요? 물건법정주의는 민법에 없는 법에 없는 새로운 종류 만들어내지 마라. 이게 뭐고? 종류강제. 법에 없는 새로운 내용 갖다 붙이지 마라. 이게 뭐라고? 내용강제인데 만일에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내용 갖다 붙이면 어찌 된다고? 무효. 뭐라고? 무효가 된다. 아까 위에 줄 거 있잖아. 그게 이에 위반되는 약정은 뭐로 간다고? 무효다. 그래 보시면 돼. 나머지는 보실 거 없고 오른쪽 페이지 물건의 종류로 갈게요. 현행법이 인정되는 물건 찾으시고 현행법이 인정되는 물건 찾았어? 두째 줄에 8가지 물건만 줄까? 우리 민법에서는 몇 가지 물건을 정하고 있다? 8가지 물건. 그러면 여기 8가지 이외에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밑에 박스 보시면 나오죠.
첫 번째는 물건을 뭐요?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눠놨죠. 예? 자, 그럼 물어볼게. 자, 뭐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나씩 배우는 거니까 하나씩 배우고 오니까 한번 들어봐요. 아까 우리 민법에서는 물건을 8가지로 정해놓고 있죠. 그러면 8가지 물건을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놨잖아. 그러면 점유권이 아닌 나머지 7개가 뭘까? 본권. 다시 점유권, 본권으로 나눠놨잖아. 그럼 이제 일단 무슨 생각하라고? 점유권을 뺀 나머지 7개가 뭐라고? 본권. 됐죠? 다시 점유권을 뺀 나머지 7개가 전부 본권이야. 근데 본권은 다시 뭐로 나눠나? 소유권하고 제한물권 나눴죠? 자, 그럼 들어봐.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나눠놨어. 그러면 제한물권은 뭘 제한해서 제한이란 말을 붙였을까? 예? 소유권을 제한하니까 제한물권이지. 다시 제한은 뭘 제한한다고? 소유권을 제한하니까 제물권인데 들어봐봐. 그러면 자기 소유권을 자기가 제한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내 건물을 내가 제한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봐봐. 내 건물에 내가 전세권 돼? 안 돼? 안 돼. 내 건물에 내가 저당권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면 제한한다는 것은 항상 자기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게 아니고 항상 뭐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야. 따라서 제한 물권 밑에다가 타물권이라고 적어. 제한 물건이 왜 타물건이라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 제한하니까 타물건이라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 제한은 제한이야. 다시 제한 물건이 뭘 제한해서?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제한 물건인데 누구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라? 다른 사람의 소유권 제한하죠. 제한을 할 때 옆에 보면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이 있죠. 자, 타물건에 뭐 있다고? 용익 물건하고 담보 물건이 있잖아.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요거는 용익이 뭐야? 사용 수익하는 거죠. 뭘 사용 수익해요? 뭘 사용 수익해? 아니, 뭐를 사용 수익하냐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제한 물건이 누구를?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뭐요? 제한하는 거잖아. 다른 사람 걸 제한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해.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뭐 한다고? 사용 수익한다. 예를 들면 이 건물이 홍길동 씨 건데 내가 이 건물을 전세하면 내가 이 건물을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용익 물건은 뭘 사용하는 거라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자. 그래서 요거는 사용가치 지배야. 사용가치 지배. 사용가치 지배. 뭘 사용한다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담보는 뭘 담보 잡아?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담보 잡는 거야. 지 물건을 지가 잡고, 그러니까 이게 타물건이란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제한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의 소유권. 그럼 용익 물건은 뭐라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수익하고, 요거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담보 잡죠. 요거는 뭐예요? 교환가치 지배라 그래. 교환가치를 지배한다.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교환가치를 지배해요. 됐어? 자, 그러면 용익 물건은 뭐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담보 물건은 뭐 있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잖아. 그래서 뭐요? 지지전 유질자로 부르죠. 자, 그러면 이렇게 8개인데 뭐 지금이야 처음 공부하실 때는 지금이야 뭐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오늘 뭐요? 점유권 배우고 그다음에 소유권 들어가고 다음 주에 소유권하고 용익 물건 배우고 하나씩 다 배우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는데 여기서는 요거 하나만 구별하자 이 말이야. 거기 보면 그 용익 점유권은 이제 제가 체크랑만 체크하세요. 그냥 눈으로 보고 점유권은 부동산 동산에 다 인정되죠. 찾았어? 소유권도 부동산 동산에 인정되죠. 그런데 용익 물건 가면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니까 토지도 부동산 맞죠? 전세권은 부동산 돼 있으니까 다 되죠. 그러면 유치권도 부동산 동산에 되고 저당권도 부동산에 되는데 질권 하나만 동산에 되잖아. 그럼 질권은 동산 체계봐. 질권. 그러면 질권만 동산에 된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잖아.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합시다. 8개 물건 중에서 7개는 다 부동산에 인정되죠. 다시 8개 물건 중에서 7개는 다 부동산에 인정되는데 뭐 하나만 부동산에 인정 안 되더라? 질권 하나만, 이거 하나만 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먼저 요거만 챙겨. 질권은 부동산에 인정 안 된다. 어디만 인정된다? 동산에만. 권리는 신경 쓰지 말고 동산에만 인정되잖아. 동산에만 인정되죠. 그럼 이제 봐봐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 8개 물건을 하나씩 배울 텐데 그 중에 7개만 배우고 질권은 안 배워. 왜 그럴까?
예? 동산에만 인정되니까 부동산 질권이 없어. 그럼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는 질권 몰라도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런데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는데 질권이 뭔가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전당포라 생각해. 뭐라고 생각하고? 전당. 다시 앞으로 질권 나오면 뭐 생각하고? 전당. 우리가 전당포 생각해봐. 자, 내가 돈이 몇십만 원 필요해. 그래서 누구인지 빌리기도 뭐하고 이래서 전당포 들어가서 시계 맡기고요. 돈 빌렸어. 그리고 나서 기간 안에 빌린 돈하고 이자를 갚으면 내 시기를 돌려줄 거고 내가 기간 안에 돈을 못 갚으면 전당포 영업업자가 사장이 뭐요? 내 시기를 처분해서 자기 채권 해소하겠죠. 이게 뭐라고? 질권. 그러니까 앞으로 질권 나오면 뭐 생각하고? 전당포. 그러면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문제 또 한 번 내야 되지. 다음 중에서 전당포 영업이 가장 잘 되는 곳을 골라서요. 자, 찍어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정선. 답이 몇 번? 정선. 왜요? 그거 뭐 있어? 카지노 있는데 전당포에 그리 잘 되는데 땡기다가 안 되면 가서 다 잡히는 모양이야. 뭐 자동차도 잡히고 시계도 잡히고 오만 거 다 잡힌대. 자, 끝났죠? 자, 그럼 다시 8개 물건 중에서 7개는 부동산에 다 인정되고 그 다음 뭐? 질권만 동산에만 인정되고 요거 하나 됐죠? 자, 하나만 더 빼낼게. 이번에는 부동산에도 인정되고 동산에도만 인정되고 둘 다 인정되는 것만 빼내볼게. 그러면 그 위에 점유권 찾았어? U자 동그라미 쳐봐. 소유권의 U자 동그라미 쳐봐. 쭉 내려와서 유치권의 U자만 동그라미 쳐봐. 점유권의 U, 소유권의 U, 유치권의 U. 요 세 가지가 부동산, 동산 다 인정되는 거죠. 그럼 부동산, 동산 다 인정되는 물건에는 U자가 붙어 있네, U. 됐어? 자, 다시 8개 물건 중에서 7개는 다 부동산에 인정되는데 질권만 부동산에 인정 안 되고 동산에만 인정, 이렇게 빼내면 되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도 인정되고 동산에도 인정되는 게 뭐라고? 점유권, 소유권, 뭐? 유치권. U자가 붙어 있네, U. 됐죠? 자, 넘기시고 180페이지에 180페이지 가시면 이제 민법 봤으니까 그 위에 거는 보실 필요 없고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물건 있죠? 체크만 할게요. 체크만. 분묘기지권 체크하시고 나중에 배워요.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체크하시고 양갈로 2번 보고 있어.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건. 첫 번째는 뭐? 분묘기지권. 두 번째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동산 양도담보는 동산이니까 뭐 참고로 보시면 되고 다만 이거 하나만 볼까? 온천수 있죠? 온천수. 온천수 체크해봐. 그리고 뒤에 배우고 있지만 잠깐 들어볼래요? 온천수는 그냥 따뜻한 지하수라고 생각하세요. 뜨거운 지하수야. 그러니까 이거는 봐봐요. 온천수를 발견했죠? 발견자 것과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것과 토지 소유자 따로 있고 온천수를 발견한 사람이 따로 있어. 그러면 누구 거 같아? 예? 토지 소유자 거야. 그러면 온천거리라는 별도의 권리를 인정할까 안 할까? 온천거리라는 별도의 권리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온천수는 그것이 용치로 하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독립한 관습의 물권의 객체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옆에 기출 봐봐. 왼쪽에 기출 볼래요?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물건이 뭐라고? 아니다. 됐죠? 그럼 들어보실래요? 시험에, 요번에도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문제. 온천수는 500년 동안 땅값 안으로는 우리 고향 땅에서 발견될까? 재벌 땅에서 발견될까? 응? 어디서 발견돼? 최근에는 다 재벌 땅이 발견되잖아. 부산에서 가장 최근에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그나마 온천장이나 이런 거 빼고 해운대 온천장 빼고 그래도 그 공사하다가 발견된 게 어딘지 혹시 아세요? 센텀의 신세계 백화점이에요. 센텀의 신세계, 그죠? 근데 그거 백화점 짓는다고 땅 파다 보니까 온천수가 펑펑 터진 거야. 그래서 설계 변경해서 거기에 사우나 그 온천 만들었잖아. 그죠? 근데 지금 누군 들리는 얘기로는 저기 화염대에서 더 넘어가면 기장 쪽으로 넘어가면 동부산 관광단지 있어. 거기 모 호텔 업자가 짓는데 이미 온천수가 이거는 사실된 게 아니고 누구인데 들은 거니까 참고로 알아. 온천수가 터진 거 알고 있대.
그런데 알고 있는데 이제 일부러 숨기고 뭐요? 이제 하다가 온전수가 터져서 설계 변경해가지고 어떻게 만들려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왜 맨날 500년 동안 땅값 오르는 우리 고향에서 안 터지고 재벌 땅에 늘 터지니까 몰라. 정말. 자, 그 정도로 보고 오른쪽에 합니다. 물건의 효력인데 물건의 그런 우선적 효력이 있죠. 저희 물건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이 있죠. 자,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갑이라는 사람 소유 부동산에 지금부터 배울 거야. 혹시 처음 들으시는 분 걱정하지 마. 지금부터 하나씩 배울 거니까. 근데 물건만 앞부분 서론이다 보니까 뒤에 게 좀 나와서 그래. 자, 갑의 아파트에 1순위로 저당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순위로 전세권이 있다고 볼게. 자, 그런데 이게 경매 넘어갔어. 경매. 그러면 1순위 저당권이 먼저 배당받아 2순위 전세권자가 먼저 배당받아. 예? 1순위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겠죠. 자, 그러면 결론. 물건하고 물건이 부딪혔죠. 이것도 물건, 이것도 물건이잖아. 물건과 물건이 부딪히면 뭐가 앞선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이 앞서잖아. 그런데 먼저 성립했나 나중에 성립했나를 따지는 기준이 뭐야? 등기. 뭐라고? 등기. 그러니까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한다는 소리는 다른 말로 바꾸면 먼저 등기, 먼저 설정 등기한 권리가 뒤에 등기한 권리보다 앞선다. 그 말이야. 자, 다시 물건과 물건이 부딪히면 뭐가 앞선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1번요. 181페이지야. 다른 종류 또는 동적인 물건이 동일한 물건에서 두 개 성립하죠. 그들 상호로 해서는 자, 줄 것이고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뭐라고? 우선한다. 다시 먼저 성립한 물건이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해요. 다만요. 양갈로 2번 두 번은 체크만 할게. 양갈로 2번 둘째 줄에 배타성이 없는 점유권은 우선적 효력이 없다. 그거 줄 것이고 오늘 좀 이따가 점유권 배울 거예요. 체크만 해주시고 그 나중에 점유권 배울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이번엔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갑은 뭐 갖고 있어요? 소유권 갖고 있잖아. 그럼 이런 게 제한 물건이죠. 제한 물건이라고. 자, 그러면 이 부동 아파트가 경매 넘어갔어. 저당권자가 먼저 배당받아? 소유자가 먼저 배당받아? 저당권자가 먼저 받았죠. 자, 요번엔 아파트에 전세를 줬어. 전세권자 사용권이 우선해. 소유자가 사용하는 게 우선이야. 전세권자.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부딪혔죠. 그럼 언제나 뭐가 앞서? 제한 물건이 없어잖아. 다시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부딪히다? 제한 물건이 없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부딪혀 제한 물건이 없어져.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부딪히면 언제나 뭐가 앞선다? 제한 물건이 우선한다. 3번 갑니다. 3번. 양가로 3번. 제한 물건은 선후에 관계없이 언제나 소유권이 우선한다고. 거기까지. 제한 물건은 선후에 관계없이 언제나 뭐요? 소유권에 언제나 우선한다. 그죠?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물건과 물건이 부딪히면 원래는 뭐가 앞선다?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는데 점유권은 예외라는 건 나중에 볼 거고 그런데 같은 물건이라도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 부딪히면 뭐가 앞선다? 제한 물건이 앞선다. 요번에는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인데 채권에 하는데 일정한 물건에 관해서 물건과 채권이 성립할 때는 자, 줄 것이고 성립 선후에 관계없이 물건이 채권의 우선함이 원칙이다. 물건이 채권의 우선함이 원칙이에요. 그럼 요거 잠깐만 구경해 보실래요? 가볍게 보셔도 돼. 왜냐하면 나중에 가면 이런 거 모르실 분 없어. 걱정하지 말고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 뭐요?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 갖고 있는 일반 건물요. 무슨 창고라고 생각해 볼까? 창고 같은 거 있는데 아니면 뭐 공장이나 창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상가도 마찬가지인데 상가는 나중에 상가임대차법이 따로 적용되는 건 나중에 볼 거고 그런데 어느 날요 요 건물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 설정했어요. 세 얻었어. 나중에 배우겠지만 임차권은 채권이고요. 채권이고 등기할 수 있어. 하여야 하는 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등기 안 했어. if은 뭐요? 등기 안 하고 있었다고 볼게. 다시 임차권은 채권이고 등기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중간에 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뀌었어.
매매를 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죠? 이 사람 뭘 취득했다고? 소유권 취득했잖아.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러면 이 소유권은 뭐라고? 물건이야. 그러면 이 사람 보고 나가라 쫓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원칙 있어.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나가라 이러면 이 사람이 원칙으로 쫓겨나는 거야. 자, 그럼 결론. 물건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뭐가 앞선다? 물건. 다시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 뭐요? 물건이 앞서.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이 쫓겨나는 게 원칙이다. 자, 원칙부터 볼래요. 금방 줄 건 거. 일정한 물건에 관해서 물건과 채권이 성립할 때는 그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물건이 채권이 뭐라고? 우선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들어봐요. 그런데 일반 토지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 토지 같은 건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주거용 건물을 주택이라 하자. 주거용 건물에 세든 사람이 집주인이 바뀌어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 이런 거 방지하려고요. 주거용 건물 주택에 세든 사람이 전입신고하고 이사 들어와서 살고 있죠. 그럼 이걸 대항력 갖췄다 그래. 뭘 갖췄다고? 대항력 갖췄다. 대항력을 갖췄다. 나중에 배워. 주택임차 배우는데 그냥 말로 하면 어째요? 적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적을 필요 없어. 왜냐면 여기 내가 늘 그러잖아. 어설프게 적는 것보다가 나중에 제대로 배우는 게 나아. 우리가 나중에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요건을 제대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설프게 적지 마세요. 그 공부 방법이 아니야. 자, 다시 그 주택 같으면 어쩐다? 그 집에 이사 들어가고 전입신고하면 뭐가 생긴다고? 대항력 생겨. 그러면 쫓겨나 안 쫓겨나? 안 쫓겨나.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등기를 하면 돼. 임차권 등기. 등기를 했죠? 그럼 채권이라도 등기를 하면요. 등기 순서 따져. 그래서 먼저 등기돼 있으면 뒤에 된 소유자보다 앞설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등기하는 방법도 있어. 가등기를 하죠. 그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요. 앞설 수가 있어. 그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원래 물건하고 채권이 부딪히면 뭐가 앞서는데? 물건이 앞서는데 이 채권이라도 대항력을 갖췄거나 등기를 했거나 가등기를 했거나 그러면 뒤에 성립한 물건보다 앞설 수가 뭐라고? 있다. 그래서 거기 예배 1번 봐봐. 예배 1번에 채권이 물건에 우선하는 경우인데 그게 요거는 지금 그 소액보증금은 지금 볼 단계는 아니네요. 2번의 기억 봐봐. 2번의 기억. 가등기된 채권이죠. 뭐라고? 가등기된 제목만 칠게. 가등기된 채권. 그래서 옆에 보면 부동산 물건의 변동을 청구하는 채권이 가등기를 갖추고 있으면 본등기를 전제로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죠.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하고 그 다음에 뭘 갖춘다고? 대항력 갖추면 돼. 뭐라고?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야. 옆에 나중에 배운다 그래서 등기된 임차권 체크해봐. 등기된 임차권. 옆에 주택임차 대항력 갖춘 임차권. 상가도 마찬가지야. 대항력 갖춘 임차권. 요 세 가지. 요거는 뭐요? 후에 성립한 물건에 우선 뭐라고? 한다. 되겠죠?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 뭐가 앞서는데? 물건이 앞서는데 채권이 뭘 갖췄거나 대항력 갖췄거나 뭐 했거나 등기했거나 그 다음 뭐? 가등기를 하면 후에 성립한 물건보다 우선할 수 있다. 넘기시고. 물건적 청구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물건 청구는 그런데 의의를 보시면요. 두째 줄 오른쪽에 두째 줄을 따라서 두째 줄에 보시면 뭐라 되어 있어? 물건의 내용의 실현이 다시 물건의 실현이 물건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고까지. 그죠? 다시 물건의 내용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죠. 방해를 제거해달라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뭐라고? 물건적 청구권인데 옆에 오른쪽부터 볼 테니까요. 오른쪽부터 보고 다시 돌아올게.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종류가 세 가지죠.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나와 있어?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반환 체크하시고. 2번에 보면 소유물 방해 제거 줄 것이고, 방해 제거. 3번에 소유물 방해 예방 줄 거, 방해 예방. 이 사람이 설명을 이래 하면 안 돼. 물건적 청구권은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점유권 다 있는데, 여기다가 소유물을 해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소유물은 제껴보고 뭐라고? 그게 반환 청구권. 그 다음 뭐?
방해 제거 청구권. 그다음 뭐 방해 예방 청구권. 그것만 그렇게 줄 거. 반환, 방해 제거. 그다음 뭐라고? 방해 예방. 그래놓고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그러면 소유권으로 예를 할게. 갑의 물건을, 그게 내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강제로 뺏어가는 걸 침탈이라 그래. 다시 강제로 뺏어가는 게 뭐라고? 침탈. 그러면 예를 들면 갑의 물건을 을이 강제로 뺏어갔잖아. 갑의 물건을 을이 강제로 뺏어갔어. 그러면 갑은 을 보고 뭐라 할 거야? 여러분들 물건을 누군가 뺏어가면 어찌 할 거야? 돌리도 이러죠. 내놔라. 돌리달라 하죠. 이게 뭐라고? 반환. 그럼 반환 청구권은 언제 하는 거야? 완전 침해 시 하는 거야. 뭐라고? 완전 침해 시. 자, 반환 청구 찾으시고. 반환 청구권인데 이는 타인이 점유를 침탈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소유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 침해됨으로써 하는 권리인데 설명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옆에다 줄 긋고요. 완전 침해 시. 뭐라고? 완전 침해 시라고 적고 완전 침해 시. 완전 침해 시. 완전 침해 시 됐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여기서 돼 있나? 상대방인데 그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 디귿 찾았어요? 일단 줄 거 봐.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 줄 거 봐.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야. 누구라고?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줄 거 써? 이거 중요해요.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그러면? 그러면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갑이 을의 물건을 뺏어가서 을이 갑의 물건을 뺏어가서 병에게 잽싸게 팔아먹었어. 처분 매매를 했죠. 그래서 현재 병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굳이 용어를 정한다면 이 사람은 뭐예요? 최초 침탈자죠. 최초 뺏어온 사람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현재 침해자잖아. 자, 다시 갑의 물건을 을이 강제로 뺏어가서 병에게 팔아먹었단 말이야. 그래서 병이 지금 물건을 갖고 있죠. 그럼 갑은 누구를 상대로 반환 청구권 행사하냐 물어와. 그럼 뭐라고? 을이다, 병이다. 누구라고? 병이잖아. 왜요? 금방 뭐라고 줄 것어? 반환 청구의 상대방 누구라고?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예요. 이게 반환 청구를 행사한단 말이야. 되겠어? 이건 중요해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최초 침해자가 아니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행사한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목재를 쌓아놓고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물건을 쌓아놓고 야적장 지 맘대로 물건 쌓아놓고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부분적으로 침해받고 있죠. 그럴 때 갑이 뭐라 한다? 왜 내 땅에 허락 없이 물건 쌓아놓고 있는 치워라 이렇게 하죠. 이게 뭐라고? 방해 제거청. 이게 뭐라고? 방해 제거청권이야. 방해 제거청인데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물건의 정상적인 실현이 방해되고 있는 거야. 점유 침탈 이외의 방법 줄 것이고 밑에다 적든지 옆에다 적든지 적어봐. 부분적 침해 시. 부분적 침해 시 하는 게 뭐라고? 방해 제거야. 방해 제거. 이번엔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갑과 을 사이에 여기 옆집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집이 있다고 볼게. 근데 이 사람이 이게 공사한다고 땅을 깊이 팔아요. 그러면 이 집이 흔들릴 염려가 있죠. 그럴 때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래? 야, 내 집 문을 흔들리지 않게 균열되지 않게 해달라. 이게 뭐라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잖아. 요거는 뭐요?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게 뭐라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겠죠. 자, 3번에 물건의 실현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차 방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줄 것이고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줄 것이고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걸 이까지 줄 것이고 또는을 동그라미 치시고 또는을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다든지 옆에다 적어 선택적 청구라고. 선택적 청구. 선택적 청구. 자, 적었으면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지금은 분위기 봐봐. 나중에 이런 거 여러 번 강조할 테니까 이게 시험에 이제 꼬실 때 잘 나오니까 여러 번 나중에 할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자, 이번엔 다시 한번 볼까? 의뢰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있을 때 다시 의뢰 담장이 갑의 집 쪽으로 무너질 염려가 있을 때 이 사람은 을에게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의뢰 담장이 무너질 염려가 있을 때 갑은 을에게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시험에 이래 나왔어. 자, O다 X다. 예? X와 밑이 아니고 뭐라고? 또는. 이게 밑이 아니고 뭐라고? 또는. 그러니까 방해 예방을 청구하든지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지. 두 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뭐라고? 없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건축공사로 인해서 주택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이웃 사람이 예방을 위한 조치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하라 그러죠. 그럼 잠깐만 쳐다보실래요? 물건이 침해당하고 있을 때 완전 침해당하고 있을 때는 뭐요? 반환 청구권인데 물건 청구를 행사하는 상대방이 누구라고? 직접 침해자, 최초 침해자가 아니고 뭐라고? 현재 점자를 상대로 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완전 침해 이외, 전무 침달 이외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부분적 침해 시 하는 게 뭐라고?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침해될 염려가 있을 때 하는 게 뭐라고? 방해 예방인데 주의할 것은 방해 예방을 청구하든지 또는 손해배상 담보를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것이지 동시에 할 수는 뭐라고? 없다. 여기까지 돼서 자, 그럼 다시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왼쪽으로. 그 182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잠깐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설명부터 들어봐. 자. 자, 의뢰 담장이 무너져서 갑이 뭐요? 정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게. 자, 피해를 입어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침해자가 되고. 이 사람이 침해자가 되고. 이 사람 뭐요? 물권적 청구권자가 되겠죠? 물권적 청구권자가 될 거야. 청구권자. 자, 그런데 첫째요. 잘 들어봐. 이 담장이 무너진 이유가 태풍이 불었어. 어제 바람 많이 불었죠? 무슨 겨울에 비가 그렇게 미친 듯이 쏟아지고 바람이 그래 불어, 그죠?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니까 햇빛이 쨍쨍 뜨고 있죠? 자, 지금은 조금 흐리네. 자, 태풍이 불었다는 것은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 없다? 고의라면 머릿속에 뭐 생각하고? 일부러 이런 거. 일부러. 과실이라면 뭐 생각하라? 실수로. 주의의무 위반이죠? 자, 태풍이 불어서 그렇다는 고의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고의과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귀책사유라 그래. 즉 책임이 돌아갈 사유. 책임이 돌아갈 사유. 대표적으로 뭐라고? 고의과실. 자, 일부러 담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고 실수로 무너뜨린 것도 아니죠. 여기까지 돼서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자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담 치워라.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이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뭐가?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어. 그래도 담 치워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되죠. 그죠? 그럼 결론.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아. 비록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더나 했더라도 치워라라고 물권적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망가져서 손해가 생겼잖아. 정원이 망가져서 손해가 생겨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예?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요거는 여기만 써먹는 게 아니고 요래 생각해. 쉽게 생각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내인데 손해가 생겨야 돼.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내인데 손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잘못이 없잖아. 태풍이 불은 거란 말이야. 그러면 비록 내인데 손해가 생겼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뭐라고? 없다. 자, 이번에는 잘 들어. 이 사람의 담이 무너진 게 같은 태자 돌림으로 예를 들게. 태권대로가 아는가 모르겠다. 태권도. 발차기 있죠? 예? 발차기. 자, 을이요. 담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으로 발차기 열심히 해서 무너뜨렸으면 뭐가 있는 거야? 고의. 자, 담을 무너뜨릴 생각은 없었지만 발차기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담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주의를 했어야 되는데 주의를 못해서 어쩐다?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뭐라고? 과실. 고의과실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에게 담 치워라 라고 물건 행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 봐봐.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잘못이 없더라도 침해 당한 사람은 물권지손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손해배상까지 하려면 어찌 된다? 침해자에게 뭐가 실린다? 고의과실이 뭐라고? 있어야 된다. 되겠어요? 그럼 그거 보기 전에 그 밑에 182페이지 제일 밑에 시퍼런 박스부터 보고 올라갈게. 그거 보면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으니까. 자, 물권적 청구권은요. 저 밑에 요건 봐봐.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을 하지 않아. 자, 물권적 청구는 뭐라고? 고의과실을 요건을 하지 않아.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전다. 고의과실과 손해발생을 요건을 하잖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쭉 올라가서 2번에 1번. 그거 조금만 올라가. 2번에 1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발생 요구되죠. 체크해봐. 불법행위는 손해배상 청구권만 줄 거 봐봐. 가해자의 고의과실과 손해배상 요구되죠. 근데 물권적 청구 줄 거 봐봐. 물권 청구를 어쩐다? 방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발생을 요구되지 뭐라고? 않는다. 다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는 방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발생을 요구하지 말라고 않는다. 되겠어요? 에? 자, 그렇다면 여기 잠깐만 쳐다봐. 요거 우리 책대로 책 있는 거 한번 할까? 자, 봐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쳐다보세요.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어. 무단으로 건물 지으면 갑은 을에게 건물 뜯어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내가 매주 얘기하는 거잖아. 이 생각이 안 날 때는 갑이 내라고 생각하라고. 내 땅에 어떤 인간이 허락 없이 건물 지어서 뜯어야 돼, 안 뜯어야 돼? 그럼 너무 쉽잖아. 그게 쉽게 생각해 버려. 자, 내 땅에 어떤 인간이 허락 없이 건물 지었죠? 뜯어라 할 수 있죠? 뜯어라. 이거는 뭘까? 방해 제거. 뜯어라. 방해 제거. 그 다음에 내 땅을 돌리도 이게 뭐예요? 반환. 요거는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야. 건물 뜯고 토지 돌려라. 그런데 그 뜯어라 하기 전에 을이 병에게 건물 팔아붙어. 건물 팔아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뭐라고? 점유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요랬을 때 갑이요. 내가 건물을 누구인데 뜯어라 할까 이 말이에요. 건물 뜯어라. 토지 돌려도 이거 누구인데 할까? 을인데 해야 될까? 병인데 해야 될까? 누구인데 한다고? 병. 왜요? 아까 물권적 청구는 누구인데 한다고? 현재 침해자잖아. 자, 내 땅에 어떤 인간이 건물 지어서 내가 사용 못하면 손해가 생겼단 말이야. 자,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인데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 손해배상은 항상 뭐예요? 잘못한 인간. 손해배상 항상 누구인데 한다? 잘못한 인간. 그러면 손해배상 누구인데 청구해? 을에게 하잖아. 그럼 이런 경우는 어쩐다? 손해배상 이런 거는요. 손해배상 청구가 물권 청구 청구는 다르죠? 자, 봐봐. 이런 경우는 어째요? 이 사람이 침해했잖아. 그럼 이 사람에게 물권적 청구도 행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요거는 물권적 청구는 누구인데? 현재. 손해배상 누구? 침해한 사람. 그래서 요 예를 요래놨어. 자, 금방 봤던 양갈로 1번의 셋째 줄에 양갈로 1번 셋째 줄에 예를 들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 신축해서 누구에게? 병에게 양도했죠. 병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갑은 병에게 병이 누구? 병 밑에다 적어봐. 뭐라고? 현재 침해자. 누구라고? 현재 침해자. 현재 침해자 병에게
물권적 물권청으로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뭐라고 있다. 있죠? 그런데 그게 이 부분이 조금 부실해. 그럼 옆에다가 왼쪽에 공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화살표를 해서 빼내서 뭐라고? 이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는 을을 상대로 한다.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을을 상대로 해요. 되겠어? 자, 을이 무단으로 침해했으니까 손해배상은 누굴 상대로 하고? 침해자 을을 상대로 하고, 말 잘못해서 물권적 청구는 누구인데 상대로 하고? 병에게 하고. 맞네. 손해배상은 누구인데 한다고? 을에게. 요거 봐봐. 물권적 청구는 누구인데 한다? 현재 침해자. 손해배상 청구는 뭐예요? 침해한 자라. 침해자, 침탈자. 자, 그 정도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말하지만 물권적 청구는 침해자가 고의가실이 없어도 돼. 태풍이 불어서 무너졌더라도 물권청구 행사할 수 있는데 손해배상까지 하려면 뭐지 된다고? 그 사람의 뭐가 시 된다? 고의과실이 뭐라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넘기세요. 나머지는 지금 볼 거 아니고요. 나머지는 아직 안 뺐으니까 185페이지 4번 가세요. 185페이지 4번 찾아봐. 뭐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있죠? 자, 굵은 글씨.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존한다고?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해요. 다시 물권과 운명을 같이 뭐라고? 한다. 그러면 요번에 요거 잠깐 보실래요? 요걸 이제 살짝 내용은 똑같아.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었죠. 그러면 갑은 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달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갑이 을 보고요. 내 땅에 왜 허락 없이 건물 지었노? 뜯어라 이러면 을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퍼뜩 뜯어? 안 뜯죠? 그러면 두 번째, 갑이 직접 포크레인 몰고 와서 파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저거 건물 뜯으려면 소송 걸어서 판결 받아야 강제철거 가능해. 다시 소송 걸어서 판결 받아야 강제철거 가능하죠. 근데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중에 이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토지를 매각했어. 토지를 매매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 그러면서 갑이 뭐라 하냐면 잘 들어봐. 병 보고 사장님 토지 소유권은 넘겨주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내가 계속 행사할게요. 이게 되느냐 이걸 물어본 거야. 다시 이 사람하고 소송 진행 중에 건물 철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소송 진행 중에 갑자기 토지를 매각해서 이전 등기하고 나서 소유권은 넘겨주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내가 행사하겠다.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 봐봐요. 물권적 청구권이 뭐냐면 물권에 기한 청구권이야. 물권에 기한 청구권. 물권이 없어지면 청구권도 없어지고 물권이 이전하면 청구권도 따라가. 이게 운명을 같이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럼 볼래요? 다시 봐봐. 일단 체크하시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자. 따라서 즉 물권에 이전 소멸이 있으면 물권적 공도 그에 따라 함께 이전하고요. 쫓아가요. 따라서 물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해서 이를 소유권이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키는 뭐라고? 없다. 따라서 줄 거 볼래요? 요거 시험에 나왔던 판례죠.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구할 수가 뭐라고? 없다. 다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해요.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는 방해 배제를 구할 수가 뭐라고? 없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는 보실 거 없을 것 같네요. 넘기세요. 비용 청구인데 요거 이해를 하면 쉬운데 안 그러면 어려워요. 잠깐만 쳐다봐.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좀 단순화시킬게. 갑이 을에게요. 건물 뜯어라 하자. 그러면 을이 자진해서 뜯을 때는 철거 비용 누가 부담해? 을이 부담해? 갑이 부담해?
당연히 그리 부담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뜯잖아. 그럼 이 사람이 어쩐다? 소송 걸어서 판결받아서 강제 철거 가능하죠. 요거는 이해가 돼? 그러면 소송 걸어서 강제 철거하면서 자, 장처럼 해서 야, 지금부터 철거하려고 하는데 네 철거 비용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야. 없어. 그러면 봐봐. 철거를 이 사람 보고 야, 지금부터 철거할 테니까 네 철거 비용 내놔라. 이거는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 돈으로 철거했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 보고 철거 비용 내놔라. 이거는 돼 안 돼? 됐잖아. 일단 다 뜯고 나서 원래는 이 사람이 뜯어야 될 걸 이 사람이 뜯었으니까 비용 내놓으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애매해. 말은 애매한데 이제 원칙적 아무 말 없을 때는 이 사람 보고 비용 내놔라라고 할 수가 뭐라고? 없다. 자기가 뜯고 나서 비용을 반환 청구 들었는 비용 달라 할 수 있지. 처음에 뜯기 전에 뭐라고?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테니까 그 비용을 네가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는 뭐라고? 없다. 그래서 비용 보실래요? 소유자가 침해자에 대해서 방해 제거 행위나 방해 예방 행위를 하는데 들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처럼 포함되지 않죠. 자, 줄 것일래요?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뭐라고? 없다. 내가 뜯을 테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뭐라고? 없다는 것까지 볼게요. 여기까지가 물권적 청구권이었어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보는데 거기에 바로 시간이 여러분들 1번, 2번 풀어보세요. 자, 1번, 2번 빨리 풀어봐요. 찍었어요. 자, 몇 번 찍은가는 안 물어볼게. 자, 1번에 물건의 객체에서 이거 1번은 주로 지난주에 배웠던 거하고 섞여 있죠. 물건이 아닌 권리가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 없어? 예? 있잖아. 봐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목적으로 하는 뭐요? 저당권. 자,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잖아. 갑소유 부동산에 우리 전세권 갖고 있고 전세 자금 대출하는 거 생각하라 했죠.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할 때 저당권 설정하면 이 저당권의 목적은 뭐라고? 전세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권리가 물건의 객체가 되는 경우도 뭐라고? 있다. 무슨 예를 생각하라?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뭐라고? 저당권. 전세권은 권리잖아. 전세권은 권리고 저당권은 물건이잖아. 2번 분필 절차를 밟기 전에는 한 필의 토지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는 뭐 단위로 거래된다고? 필 단위야. 그러니까 한 필지 일부를 양도할 수는 없다. 3번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있죠. 그러니까 나무 껍질 깎아서 묵서하거나 그 다음에 게시판 목차를 세우거나 할 때는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이 성수겠죠. 그랬을 때는 농작물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 거야 경작자 거야? 경작자. 농작물은 경작자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권한 없이 토지 위에 식재한 수목 소유권 있죠. 나무 땅에다가 함부로 나무 심으면 심은 자 거야 토지 소유자 거야? 이거는 토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식재한 자에 기속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토지 소유자예요. 식재한 자가 아니고 뭐라고?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예요. 나무는 토지 소유자. 나무는 토지 소유니까 5번이 틀렸죠. 02번에 틀린 것인데 물건과 분리해서 물건적 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물건적 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방해자의 고의 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아까 태풍 불었다고 된다 했죠? 요하지 않는다. 3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도 불법 점자에 대해서 물건적 청권을 의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와요? 소유권 상실했잖아. 소유권 상실했잖아. 그러면 물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건적 행사할 수 없다. 이게 틀렸고 물건적 청권의 행사 상대방은 누구라고? 현재 물건을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자. 현재. 다시 한번 줄 거 봐. 현재 물건을 지배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자야. 그냥 줄이면 뭐예요? 현재 침해자. 누구라고? 현재 침해자. 현재 지배자. 침해자의 5번의 고의과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귀책사유. 다시 고의과실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귀책사유. 그러니까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물건적 청권과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권이 같이 같이 존재할 수 뭐라고? 있다. 3번이 틀렸죠. 자, 조금 쉬었다 이거 할게요.